전체 직원 중 막내의 나이가 60세라는 이곳은 대한민국 우드슬랩 시장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대양 목재입니다. 톱날 하나에 실린 팽팽한 긴장감과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제재의 미학이 살아있는 곳이죠.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원목들이 비로소 자신의 속살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투박한 통나무가 숙련된 장인의 손길을 거쳐 우드슬랩 테이블로 탄생하는 과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에 위치한 대양 목재입니다. 인천항에서 출발한 원목이 제재소에 도착하면 지게차로 하역이 진행됩니다. 나무 자체가 워낙 거대하고 무겁다 보니 촬영하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다 살짝만 부딪혀도 골로 가겠다 싶더라고요. 자칫 회전 반경을 잘못 잡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숙련된 작업자의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양 목재는 그 위상만큼 규모도 압도적이었는데요. 지금 촬영 중인 이 제재소가 800평 정도 되며 이후 이동할 가공 공장은 1100평, 마지막에 보여드릴 전시장 및 원자재 창고가 1800평이라고 합니다. 전체 3700평에 달하는 이 거대한 부지에는 가치로만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목재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역 작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통원목을 3등분으로 절단합니다. 원목의 길이가 너무 길면 제재기 위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 사용되는 특수 전기톱은 그 생김새부터 남달랐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엄청난 양의 톱밥이 생성되는데요. 이 톱밥은 버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재활용됩니다. 톱밥을 압축하여 목재 펠릿 형태로 만들어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굼벵이 사육, 버섯 재배,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나무는 제 몸을 온전히 내어주고 떠나는 것이죠. 3등분 절단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톱밥을 수거합니다. 한 포인트에서만 이 정도가 나오니 두 포인트 다 합치면 양이 꽤 되겠죠. 한 달에 나오는 톱밥의 양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네요. 이제 본격적인 제재 작업이 진행됩니다. 절단된 원목을 제재소 안으로 옮겨 우드슬랩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제재기로 평평하게 절단해야 합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톱날을 제재기에 설치합니다. 이 톱날은 생각보다 오래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톱날이 무뎌지면 불량이 나기 때문에 작업 중간중간 예민하게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짧으면 1시간, 길어도 3시간에 한 번씩은 톱날을 새 것으로 교체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기계에 톱날을 끼워주면 작업 준비가 완료됩니다. 톱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절단 작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통나무를 거대한 선반 위로 옮겨줍니다. 워낙 크고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빌려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킵니다. 위치가 잡히면 기역자 형태의 고리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합니다. 먼저 끝부분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낸 끝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분 제작 업체에 판매됩니다. 나무는 톱밥부터 부스러기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테이블로 사용하기 위해선 절단된 나무의 폭이 좀 넓어야겠죠. 이렇게 조금씩 위치를 조정하며 충분한 폭이 나올 때까지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냅니다. 다른 쪽 면을 잘라내기 위해 90도 회전시켜줍니다. 빨간 레이저 가이드에 맞춰 정확한 위치를 잡아줍니다. 나무 자체가 원체 고가이다 보니 가장 효율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방향을 확인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잘못 자르기라도 하면 테이블이 몇 개 안 나올 뿐 아니라 나무 전체를 버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폭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절단되는 나무는 테이블 제작에 사용되기에 두께를 70mm에 맞춰 절단합니다. 촬영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엄청나게 날리는 먼지였습니다. 제재 작업 중 날리는 나무 먼지들은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였는데요. 더운 여름철에는 땀이 난 피부에 달라붙어 더욱 곤욕이라고 합니다. 저야 뭐 촬영 한번 하면 끝이지만 이 작업을 평생 해오신 작업자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무를 계속 자르다 보면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데 너무 작아져서 쓰지 못하는 부분은 건설용 자재나 강목 등으로 잘라서 판매됩니다. 이렇게 원목 하나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작업은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나무는 최소 3년 이상 자연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공장 내부에는 건조 중인 나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님은 이 건조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나무를 처음 절단하면 함수율이 대략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적정 함수율은 10% 미만이기에 최소 3년의 자연 건조를 통해 30% 정도로 함수율을 낮추고 40도에서 80도까지 온도를 천천히 올리며 장장 60일 동안 2차 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조가 완료된 나무는 테이블로 재탄생하기 위해 이렇게 가공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대패 기계에 넣고 나무의 수평을 맞춰줍니다. 수평은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과정을 통해 수평도 맞추고 거친 표면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수없이 나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우드슬랩은 나무 무게만 가벼운 것이 50kg 정도고 무거우면 몇백 킬로그램이 넘으니 건장한 성인 남자가 함께 들어도 버거운 무게입니다. 하루 종일 수십 개의 나무를 들었다 놨다 하다 보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진다고 하네요. 이제 연마 작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건 1차 연마 작업일 뿐이었고 연마실로 이동해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2차 연마 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고 깔끔하게 다듬어 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완벽한 직사각형 형태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를 대고 이렇게 점잖게 작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카메라를 의식하신 건지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전기톱 퍼포먼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완전 상남자 포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어서 표면 샌딩 작업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80방 사포를 사용하며 마지막엔 320방으로 점차 사포의 도수를 올려가며 꼼꼼하게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기계보다 정확한 것이 숙련된 사람의 손길이기에 언제나 마무리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담당합니다. 항상 이렇게 깔끔한 나무만 있으면 좋겠지만 나무의 상태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썩은 부분이 많을 경우 판에다 보면 크게 홈이 생기거나 모서리 부분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나무들은 레진으로 빈 곳을 채워 레진 테이블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레진 작업실로 이동합니다. 이미 여러 개의 테이블이 레진 작업을 마치고 건조 중이었습니다. 주재와 경화제가 2:1 비율로 섞인 레진을 준비합니다. 제 채널에서 레진 테이블에 관한 영상도 제작했었죠. 그에 비하면 간단한 공정이었습니다. 작은 옹입구멍은 이렇게 쉽게 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서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테이블인데 그런 경우 청테이프로 이렇게 몰드를 만들어준 뒤 그 안에 레진을 부어 제품을 완성시킵니다. 어찌 보면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이블의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양목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에 진행하는 경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시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